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5강 주제 파악이야 이제. 자, 드디어 이제 5강으로 넘어갔고, 전체 교재 5강이야. 5강이고, 그리고 주제 파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야. 1번부터 보자. 1번은 a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야, 그지? 자,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지. 이게 as가 접속사고, 그 다음에 technological revolution이 주어, gathers가 동사야. 그러면 이제 기술혁명이지. 기술혁명이 gather가 이제 끌어모으다는 뜻이긴 한데 뒤에 하필 따라붙는 명사가 pace야. pace는 이제 속도라는 의미니까 두 개 이제 합치면 속도를 더하다 되겠지. 자, 기술혁명이 속도를 더함에 따라서, 그지? 이렇게 이제 뭐뭐 함에 따라서로 번역하자. 그렇게 함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은, 이제 문장에 주어져 이게 교육과 훈련은 a thought 생각되어졌어. 뭐로 생각되어졌냐면 to be the answer to everything이야.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 혹은 해답. 이게 곧 교육과 훈련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혁명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이제 뭐 기술로 이루어져 있잖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 관련된 뭐 여러가지 기술들로 뭐 하루의 그 일상이 진행될 정도야.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기술 교육을 받은 자 혹은 기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지. 사실은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날의 그 기술혁명 시대에 제대로 이제 대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은 필수다. 교육과 훈련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되어 왔다는 얘기야. They are.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they are.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They are 다음에 이게 생략된 표현이 뭐가 생략됐냐면 they are the answer. 정말로 이것들은 해결책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걸 생략했어. 하지만 자, 우리의 얘기는 여기서부터다. 항상 우리는 그러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나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자, 교육과 훈련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결책은 훈련이다,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질문 자체가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educating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또 더 much higher standard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그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은 is vital, 아주 중요하다. 이게 동명사가 주어져, 그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또 그러나 또 나왔네. 이렇게 이제 그 벗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힘든 거는 삽입이나 순서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삽입 순서야, 그지? 자, 이 부분이 벗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르게. 자, 이거는 이제 어휘. 다르게 교육도 해야 돼.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 중요해. 교육은 중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사람을 다르게, 각자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휘도 충분히 어휘 적절성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야. 자,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볼까? 자, 내용 정리에서는 기술시대, 기술혁명 시대의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한다. 근데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더 많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돼. 소위 개인차를 인정하자는 거지. 각 개인의 학습자 개인의 개인차가 있을 거니까 그 문제를 인정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고 있어. 그지? 자, 그래서 5번 문장을 봐.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현재 이런 그 기술의 확장은 is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 아주 근본적인 오해. 근본적 오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그 근본적 오해가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은 거의 동격이라고 봐야 돼. The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주제야. 이거 빈칸 후보지.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빈칸 추론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특히 글의 주제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둬야겠지. 자, 포인트가 뭐냐면 근본적인 오해. 뭐가 근본적인 오해야? 학문적 능력 혹은 이제 이걸 학문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이제 생각하기에 쉬운 거는 그냥 학교 성적이야. 학교 성적은 곧 지능이다.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 요렇게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 그지? 그게 헷갈려 한다는 거야. 컨퓨전이라고 하는 거는 혼동이 온다는 얘기는 요거 두 개가 원래는 다른 것인데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컨퓨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자, 그게 이제 문제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수년 동안 academic ability has been conflated with intelligence.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학문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왔냐면 conflate가 이제 그 동일시되다. be conflated with가 하나로 합쳐지다라는 말이니까 그냥 동일시되다라는 말로 번역해보자. 수년간 학문적 능력은 지능, 똑똑함, 학교 성적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시하게 인정되어 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생각은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되어졌어. be institutionalized into 어디로 제도화되다. 제도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야. 자리를 잡다. 정착하다. 자, 이런 느낌이 나야 돼. 그런 느낌이 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이제 제도화가 됐냐면 테스팅 시스템, 시험 제도지, 그지? 그 다음에 examination도 시험이고, 셀렉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신입생 선발 과정이나 아니면 신입사원 선발 과정이야. 오늘 선발 과정. 그 다음에 교사 연수, 그 다음에 각종 연구, 이런 것 속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거, 저희 학업 성적은 곧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인가. 자, 결과적으로 많은 아주 똑똑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겠지. 똑똑한 이 사람들이 have passed through, 이게 이제 교육을 마친다는 얘기야. 졸업한다는 말로 바꾸자. 뭘 느끼면서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intelligent라는 단어가 이게 생략이 됐다고 봐야겠지, 그지? 그들은 똑똑하지 않아 라고 느끼면서 졸업하더라는 얘기야. 사실은 똑똑한 사람인데 학업 성적이 좀 나쁠 뿐이야.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우리가 지금 학업 성적과 똑똑함을 동일시 해왔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낮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학교를 졸업해버리더라는 얘기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지. 요 문제들 때문에 앞에서 다른 식으로, 각자 다른 식으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야. 자, 이 부분이지. 요 부분, 7번 문장에 대한 근거는 이게 요 부분이야. 다르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연결되는 구조라고 봐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많은 학문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소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이겠지. 이 사람들은 never discovered,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 그들의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한 적도 없어.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지.
공부 외에 다른 능력에 대해서 더 뛰어난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무시해 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제 그 1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정답은 당연히 이제 뭐가 돼야 돼? 1번, 5번이지. 정답이 5번이야. Problems with confusing,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이게 이제 핵심이지, 그지? 그 학교의 성적과 정말 똑똑함, 요거 두 개를 혼돈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 자, 그게 이제 이 글의 요지고, 뭐, 어법은 딱히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 그지? 문법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출제 포인트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요 정도에서, 출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당연히 이제 우리는 주제가 이미 이게 나왔어. 이게 주제니까 굳이 주제를 따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그지? 하여튼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구야?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책은 요 부분이지. 다르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르게 교육하자. 요 부분이지. 요쪽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푸드 마케팅에 대한 얘기야. 음식의 마케팅은 refers to. 자, 이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 그지? 자, 주어 다음에 refer to가 동사로 쓰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개념을 설명할 때 안에 쓰지. 개념을 설명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표현인데, 뭐뭐를 나타내다 정도로 번역하면 돼. 푸드 마케팅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지금 푸드 마케팅이 대체 뭐냐, 전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푸드 마케팅은 refers to 뭐를 나타낸다? any activity, 어떤 활동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어떤 활동이야? conducted by a company in the food, beverage and restaurant industry. 음식, 그 다음에 음료, 식당 산업 분야의 한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그지? 이건 PP다. 수행되어지는 어떤 활동을 우리는 푸드 마케팅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ncourage, 구매지, 구매.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추기기 위해서 이 업체들에서 행해지는 그런 활동들을 총칭해서 푸드 마케팅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푸드 마케팅, 음식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뜻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가. Food preferences develop at a very early age. 음식에 대한 선호는 발달했어. 언제 발달했어?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우리가 어렸던 시절부터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주로 그것도 뭘 통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 음식에 대한 선호도까지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서서히 생성돼 나온가.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원스가 접속사잖아. 접속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빠졌어, 그지? 이게 주어 동사가 they, 비동사.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잖아. 이게 생략이 된 거라고 봐야 돼. 그럼 이제 니네가 봐야 될 거는 established 이거 봐야겠지. establishing은 답이 아니야, 그지? established가 답이 돼야 돼. 자, day가 가리키는 거, 생략된 day가 가리키는 거는 습관이란 말이야. 먹는 패턴. 자, 이 패턴들이 지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니잖아. 패턴들은 사람에 의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established, pp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 먹는 패턴이 일단 정착을 하게 되면 이 패턴들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언제 그러냐면 음식에 대한 선호가 아주 어린 시절에 발달될 때 부모들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영향력으로 작용을 해. 그러나 outside influences, 외부 영향력도 이게 점점 더지, 이거는 이 단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become important야. 중요해지고 있어. 특히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청소년기지. 그냥 합쳐서 청소년기라고 하자. 청소년기 동안에 특히 그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외부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말하지. 그 친구들, 또래들이나 아니면 TV 광고, SNS 등등 그런 것들에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푸드 마케팅은 프로모트, 촉진시켜. 아주 바람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이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원해지는 것이지만 몸에 좋지는 않은 그런 제품들을 아이들에게, 청춘들에게 마케팅을 한다. 드디어 이제 문제점이 시작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리해보자. 푸드 마케팅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는 정의를 내렸어. 근데 여기서 2번, 3번, 4번 문장이야. 자, 이 문장까지는 음식 선호도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고, 그지? 어린 시절에 형성이 돼. 근데 이 경우에는 부모가 음식 선호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야.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 자, 이거는 이제 언급이 안 됐지만 여기서 뉘앙스가 뭐냐면,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뉘앙스는 저자가 얘기는 안 했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 음식 마케팅을 하는 거는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얘기지. 부모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마케팅 요소가 자기들이 광고를 통해서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선호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음식 마케팅 얘기는 아니야. 음식 마케팅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however 나온 거, 여기서부터 이제 마케팅 얘기 시작해. 자, 근데 10대 이후야. 10대 이후는 부모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 부모보다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은 당연히 이제 또래, SNS, 각종 매체들, TV 매체 같은 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요인이 음식 선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는 이제 업체들의 푸드 마케팅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때에서야 비로소, 그지? 이때에서야 비로소 푸드 마케팅이, 음식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오늘 뭐 언급은 안 하고 있어. 자, 계속 가보자. The overexposed food marketing. 그리고 푸드 마케팅에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10대부터 시작되는 이 푸드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지. 과도한 노출이 제시한단 말이야. 뭐를? 대중들의 건강 문제를, 아주, 그지? 공적인 건강 문제를 누구에게? 청춘들에게 제시를 하게 돼. 자, 여기서는 이제 결국 이게 마케팅, 이렇게 시작된 마케팅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얘기야. 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었단 말이야. 제품들이었어. 그걸 주로 마케팅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담배나 술 소비와는 달리지. 이거 전치사지. 뭐뭐와는 달리 젊은 사람들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 이 음식들을 소비하는 거,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소비하는 것이 리워딩, 나한테는 참 리워딩, 보람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배울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뭐 일종의 타고난 본능 같은가. 그러니까 달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이란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어줬을 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좋아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굳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이런 맛들을 좋아해. 뭐가 높은 거? 당분이 높고 지방 성분이 높고 소금 성분이 높은 거, 그지? 그러니까 흔히 이런 제품들이 제일 많이 광고되는 제품들이야. 인간은 누구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들을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 저자가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추론이야. 언급이 되지 않은 거는 보통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푸드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런 식의 내용을 깔고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교 시험에서 정답의 근거는 본문에 언급된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영어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추론되는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지, 정답을 고를 때 요거는 참고를 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 이제 그건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자, 어쨌거나 하여튼 책에 나와 있는 그 선지들 중에서 주제는 답이 3번이겠지. 푸드 마케팅이 음식 선택을 형성하는데, 이게 음식 선호도와 같은 말이야. 음식 선호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푸드 마케팅이 미치는 영향. 이거는 이제 우리 이거 많이 기억나지? effect 다음에 of A on B를 쓰게 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그지? 근데 답이 3번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추론도 허용을 하는 것 같아. 본문에서 딱히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추론해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 나머지가 답이 아니야. 자,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음식 마케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언들. 그건 아니었지. 조언이 나온 건 아니었어. 이거 아니고, 소비자에 의해서 유도되어지는 음식 마케팅의 변화. 이것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 새로운 전략도 나오지 않았어. 그지?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해로운 음식 마케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 요것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지, 그지? 나와 있는 선지 중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겠지? 자, 그렇게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래, 주제는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지? 주제나 제목은 요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딱히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 출제 포인트 1번. 당연히 이제 글의 흐름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순서를 낼 가능성이 높고, 그지? 그 다음에 어법, 특히 once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생략되고 바로 pp로 넘어갔던 거, 이게 이제 왜 pp인지 ing가 왜 안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봐. 그리고 6번 문장이야. 6번, 7번, 8번 문장이 순서 잡기가 이게 6번 문장, 7번 문장, 8번 문장 요 부분이 순서나 삽입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순서가 명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이제 out of context 됐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본문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을 잘 봐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5강 2번이었어.